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서 그러네요.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난쟁이는 도시 빈민 대표하는 상징적인 소재입니다.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고 갈등의 양상은요, 이거 빈부 갈등이에요.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는 난쟁이입니다. 난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살기 힘들지, 육체적인 장애가 있으니까요. 사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육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이 시대에는 육체적 장애가 사회적 결핍으로 이어지는 세상인 겁니다.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결핍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부조리한 사회인 거야. 이게 사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옳게 봤지. 무엇을? 아버지는 난쟁이였어. 불행히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즉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몰라. 우리 아버지를 몰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인지 몰라.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면적인 면을 도외시합니다. 나는 소설의 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1인칭. 장남인 영수인데요. 이 소설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영수, 영호, 영희가 각각 서술자로 나와. 첫째, 둘째, 셋째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 세 편이 연달아 있는 거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희, 영호, 영희,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았다라는 걸 언제나 말할 수가 있다. 나의 모든 것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되게 나쁜 표현이지만 엄마 걸고, 아빠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지옥,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넉넉한 부유한 삶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만큼 간절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지겨웠어? 지옥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지옥 같았지.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패했어.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했어. 가난한 자, 빈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계급, 사회적인 계급 혹은 계층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나쁜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지는 세상은 그냥 끝난 세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삶에 희망이 없는 세상인 거니까 이렇게 되게 나쁜 거야. 지들끼리 다 해먹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진짜 무서운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모든 것을 잘 참았다. 말이 좋아 참은 거지 수능적이야. 엄마는.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뭔데?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멘트지. 호기밤은 뭐야? 호기심을 유발하는 멘트야. 됐어.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난쟁이 가족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맨날 집니다. 난쟁이 가족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좌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참기 어려웠는데 그거는 도대체 뭐였을까 궁금해 하겠지.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너네 집 빨리 헐어라. 헐지 않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네 집 헐어버릴 거다. 너네 집 헐어버리려면 돈 드는 거 알지? 그 돈 너네한테 청구할 거야.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요. 너네 집 철거하겠다 안내해주는 계고장, 경고장이요.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 기어코 왔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인 거구나. 언젠간 우리 집 헐리겠구나를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어머니 식탁을 봤더니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2개, 조린 감자. 이걸 아침 식사라고 먹고 있는 거지. 어머 엄청 유기농이네요. 그딴 소리 하지 마. 가난한 식단인 거니까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읽었다. 엄마가 문맹이야. 밥상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처지, 초라하고 빈곤한 처지다. 다음 페이지. 난쟁이 가족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 철거 계고장, 볼품없는 식사. 이 가족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옥과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에 살고 있고요. 나의 현실을 이뤄내는 소재, 대조. 그리고 이게 현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꽤나 명확한 선악의 대립 구조를 보여줍니다.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명확한 선악 대립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날 아침만은 참기 어려웠어.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날이면은 과거잖아요. 과거 회상할 거다 이야기. 이 소설 몇 인칭 무슨 시점이라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 소설 1인칭 주인공 시점. 다음 페이지. 난쟁이가 살아가는 내 집이 헐려야만 하는 동네의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야. 말 같자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낙원구 행복동이야. 나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동네 이름은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이게 빨간색이지. 반어적인 표현.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비참한 삶을 강조해 줍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따라서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예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15조, 건축법 5조, 동법 42조 규정에 의하여 70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아파트 지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거기 철거해서 치워놔.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철거하고 살벌하다.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너네 집 헐어. 안 헐어? 우리가 헐게. 대신 돈 내놔. 빈민층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지.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여기 낙원구청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체념했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을 꺾어지며 우리 집 좁은 마당을 덮쳤어. 우리 집은 공장의 그늘밖에 지지 않는 집이야.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행포. 이렇게. 우리에겐
햇빛도 제대로 못 쬐게 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고 밥상을 들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맛 뚝 떨어지지.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쳐 세워 앉고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고 못 살겠다. 집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절망감과 답답함. 나는 동사무소로 갔어.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소리했지. 들을 사람은 둘셋밖에 없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인 거지. 즉 사회적인 강자, 강한 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약자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빨간색 체크. 왜? 사회 구조적인 문제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어보았다.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게 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다가 구청에서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근데 지금은 무허가 판자촌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야. 나가 집 헐고 대신에 인심 써준다. 니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서류 하나 끊어줄 테니까 나중에 이거랑 너네 집 앞에 달려있는 명패 있지? 그거 가지고 와. 그러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티켓을 줄게. 그러면 아파트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네는 뭐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들고 오면 너 아파트에서 살게 해준다고. 대신 돈은 가져와.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접수를 하고 뭐 10대 1, 20대 1 경쟁을 뚫고 뽑혀야지만 아파트 살 수 있지만 너네는 돈만 내면 그냥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너무 나쁜 말인 거야. 살 집이 없어서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파트 들어오려면 돈 내고 들어오라고. 아파트 들어갈 돈이 있어? 없지. 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에헴. 선심 써주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사비는 줄게 하면서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 아파트 입주권을 일단 받아. 부동산 투기하는 놈들이 이거 사갈 거거든. 이렇게. 이주비로 10만 원 받는다면 한 12만 원에 이거 사갈 거야.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40만 원, 50만 원에 팔겠지.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아파트 입주 절차. 입주를 포기하면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는 시장바닥 같았지.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 투기꾼들이 뒤엉켜 이리저리 몰리고 있었다. 투기꾼들은 뭐 사려고 하는 거야? 아파트 입주권 사고 팔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자. 낙원구 행복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반어법. 가난과 비참한 형식을 강조합니다. 조각마루 끝에 좁은 마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소외된 삶. 공장 굴뚝의 높은 그림자는 산업화의 행포. 결국 지들 공장 돌린다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야 우리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야 되니까 니네 집에 해좀 안 비치게 한다. 이런 거니까. 철거 계고장을 받았을 때 엄마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칩니다. 절망감과 답답함. 하지만 대책은 없어. 다음 페이지.
나는 거기에서 아버지와 두 동생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위에 앉아 있었지. 영호는 내가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어.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 승용차 앞에 서 있었지. 아침 일찍 일 찾으러 나갔다가 출근하러 나간 게 아니라 일 찾으러 나갔어. 얘네들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일용직 근로자야. 그래서 엄마 걱정도 그거야. 니들이 직장만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침 일찍 일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지. 누군들 이런 날 어떤 날, 철거 계고장 받은 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는 부대를 들러냈었다. 아버지도 확실히 일용직, 도시 노동자야.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내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봤지.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 긴박해. 몇 사람의 거간꾼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 팔라고 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지. 우리는 아버지가 책 읽는 걸 처음 봤어. 표지를 샀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 알 수 없었어.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 사람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자리를 일어났어. 난쟁이 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난쟁이에 대한 차별적인 시설이 있었죠. 철거 계고장을 받고 동사무소 가봐야 답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라는 건 긴박하고 절망스러운 사건인 겁니다. 야,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 집으로 우편 발송했대. 쫄리기 시작하죠. 이런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탄식할 수 있겠지. 내가 내 새끼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청소년입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동사무소에서 그냥 대문에다가 못질 꽝 해서 박아놓은 요만한 알루미늄 표차 같은 거야. 이렇게. 그거랑 철거 계고장이랑 동사무소 가면은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증서 받아야 아파트 입주권이랑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편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 뭐야? 표차를 떼는 일. 표차를 떼는 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거를 인정하는 행위인 거지. 철거를 인정해 현실을 수용하는 거지.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매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은 뭐예요? 아파트 입주권도 못 받고 다른 데로 갈 이사비, 이주 비용도 못 받을, 이주 비용도 못 받아. 나는 괴로운 일이 벌어질까봐 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2번인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죠. 니들이 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거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말이 좋아 순응하는 거지. 체념하는 거죠. 현실에 굴복당하는 거지.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팔긴 왜 팔어? 영호가 큰 소리 쳤다.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서 사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영호는 저항해요. 하지만 우린 알죠? 소용없는 저항이라는 거.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이유 체크. 난쟁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적 장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줌.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하고 멀쩡하고 잘 산 사람이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거지. 철거에 대해서 어머니는 받아들이지만 영호는 거부하죠. 알루미늄 표찰이 있어야 무허가 건물인 걸 표시하고 입주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알루미늄 표차를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저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입니다.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서 아파트 뭐 입주권 뭐 이거 팔고 사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요거 천천히 읽고 뒤로 넘어오세요. 천천히 읽고 뒤로 넘어와. 보시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러한 이야기. 나 우리 집 철거도 안 하고 아파트 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획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 지어놨다니까 그 얘기로 끝난 거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아버지 역시 체념적 태도. 그건 다 끝난 거다. 옆으로 와서 어쩔 수 없다. 수용해야지. 그건 우릴 위해 지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돈도 많아야 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에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특히 요거 의미 잘 물어봅니다.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펜지꽃이 꺾일 거예요. 이거 다른 출판사에는 시나리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장면이 나와.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너무 슬픈 얘기죠. 그들은 누구예요? 아이고 이씨. 그들은 누구예요? 돈이 있는 자야. 법도 그들 편인 거야.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나도 역시 체념했어. 마당가 펜지꽃 앞에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지. 영희는 울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지.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지. 영희의 몸에선 풀냄새가 났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래.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풀냄새와 고기 냄새는 도시 빈민의 삶과 자본주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고요. 공간이 달라, 생활이 달라. 나는 그게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 어머니에게 묻곤 했었다. 이상하죠? 갑자기 조금 시 공간이 변한 것 같은데 정답. 그걸 눈치채는 게 역시 시험 포인트지. 자는 과거 회상입니다. 그냥 깜빡이 키지 않고 훅 들어오는 거야. 과거 회상이라고. 이렇게.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지.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며 말했다. 고기 사줄 수 없어서. 고기 굽는 냄새야.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거짓말이야. 나중에 언제? 아 빨리 가자.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어머니는 말했다. 자식이 뭐 먹고 싶다라는데 그거 사줄 수 없으면 그것보다 속상한 일이 없을걸? 그렇지 않나? 철거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아버지도 현실에 순응합니다. 누구처럼? 엄마처럼.
그나마 현실에 저항하려는 건 영어밖에 없어. 펜지꽃 영희 거라 그랬죠. 나중에 시들어 사라질 거예요. 영희도 위험해질 거예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죠. 나는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냉정하지만 현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영호는 현실에 대해 반감이 있고요. 영희는 열이 나이죠. 소재에 대비 풀냄새, 고기 굽는 냄새 대조되는 거 알고 있죠. 다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말했지.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우리한테 고기도 못 사줘. 경제적으로 무능해. 아버지 비난하고 있어. 철이 없어. 아들놈이 무슨 얘기하든 다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아버지 욕하는 건 못 참아. 너 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도 주머니 달린 옷 입고 싶어. 주머니에 뭐 넣을 수 있는 거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 못에 주머니 안 만들어줘? 돈도 넣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진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아니야. 아버지 좋은 분이야. 알아.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뭐? 좋은 사람이 결국엔 복받고 부자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야. 고기 먹으려면 나쁜 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어린 시절에 이미 깨달았어. 엄마, 큰오빠 말 안 들어.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난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봤지.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말했더니 나 때리려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입에서 손을 뗐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게 잘못이었지.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어.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지. 그때 우리는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낸다면 주머니가 없는 옷은 당연히 궁핍한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겠죠. 밑에 뭐 밑줄 긁을 거 있을까?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에게 가난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돌리죠. 투정도 부리고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기 나는 어린 나가 했던 말을 회상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님은 특히 더 신경 쓰셔야 돼. 어디 있어? 여기였나? 여기 과거 회상이 시작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거 고3 모의고사에서 최근에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뜬금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과거, 현재 넘어가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한번 나와. 작년 모의고사에 시험 나왔었던 거야. 그래서 중요해진 거지.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어린 시절의 나의 형식. 나는 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무엇을?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아버진 나쁜 사람이야. 원망해. 아버진 악당도 못 돼. 악당도 돈이나 많지.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은 막 독수리 호영지 이런 거 안 보지. 막 로봇 나오는 만화 보면 악당은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상한 로봇 괴수들 엄청 만들어내는데 나는 그때도 궁금했거든. 저거 만드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쟤네들 싸운다가 무너진 아파트에서는 사람들 살지 않았나? 피해 보상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암튼 악당은 돈이 많아. 빨간색 밑줄. 도덕적 판단보다 경제적인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어.
주머니 있는 옷과 없는 옷이 뭔지는 알고 있죠. 이 소설은 1900년대 도시 소설이고요. 네, 됐어? 다음 페이지.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 않았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충분히 일했어. 고생도 충분히 했지. 근데 아버지만 고생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집안 식구들은 몇 대째 고생만 계속 해왔어. 그러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느 대에선가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가족 대대로 힘겨운 삶을 살아온 난쟁이 가족의 내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 하나 고생한다고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 가난한 삶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건 아니야. 누구 책임이 있어? 그러면 사회 구조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것이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어디 있었냐면 출판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는데 이게 뭐냐면 매매 문서야. 뭐의 매매 문서냐면 노비 매매 문서야. 노비 문서야. 노비 문서.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막 할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주신 거라고 해가지고 노비 문서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노비 문서는 누가 갖고 있어? 주인이 갖고 있지. 여러분들이 노비인데 노비 문서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할 거야? 태워버려야지. 집에 노비 문서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 집 대대로 좀 잘 살았나 보다 이거예요. 신분제도를 옹호하는 건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만 확인하시면 돼. 뭐냐면 노비의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세습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아빠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그냥 그런 식인 거야. 노비가 결혼했다? 노비와 결혼했다. 그 뜻인 거야. 노비끼리만 결혼할 거니까. 여자동 김희덕 씨의 소생 노비금동이는 경인생, 경인년생. 노금동이는 양처소생. 노비지만 양민하고 결혼하기도 했었어. 이렇게. 양처에게서 난 노비 김금이 정묘년생. 노금동의 양처소생 아들 노비 덕수 기사년생 노금동. 무슨 말이냐? 결혼해서 노비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걔네들도 전부 다 아들은 딸은 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노비는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노비다 이런 거지. 김금희의 양처 소생 아들 낳는데 노비 금산이 무자년생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노비 집안의 족보인데 노비 문서이기도 하지. 이렇게 얘가 내 노비야. 그럼 얘가 자식 낳으면 그 자식도 내 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 노비의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세습됩니다. 다음 판을 짜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하나였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따지면 이 글의 영수는 엄마랑 아빠랑 누구 쪽이 노비였을까? 엄마 쪽이 노비였었어. 이렇게. 아버지 쪽도 당연히 노비고 이렇게. 어머니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가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 우리 집안은 일단 외가 쪽은 대대로 노비였었어. 어머니라고 달라지지 않았지.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과 같았지. 우리의 조상은 세습해서 신역을 바쳤지. 세습해서 남을 위해 살았어. 우리의 조상은 나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상속, 매매, 기증, 공출, 세금 대신 내는 돈과 같은 대상이었어. 물건이야, 물건. 노비 신분을 대대로 물려받았고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다. 얘가 내 노비라고 해서 돈 받고 옆에 사람한테 파는 거야. 이 사람 취급하는 거야? 물건 취급하는 거지. 인간 대우 못 받았다라는 거죠.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얘라고 할게요. 얘 노비. 이렇게. 너희들이 엄마를 잘못 두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외가 쪽이 노비였던 거니까.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다.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에게 이 말을 남겼다. 무슨 말? 엄마를 잘못 두어 고생이다. 엄마가 노비라서 너도 노비다. 그러나 나도 알고 있었다. 뭐?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아버지도 천인이었어.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증조 할아버지 때에 있어서 노비 제도는 사라졌지. 노비 제도가 사라지면 노비들은 다 행복해 야호 했을까? 아니야. 증조부 내외는 아무것도 몰라. 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해서 나가면은 그냥 밥 먹으라고 불러서 맛은 없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해 떨어지고 새끼줄 꼬다 보면은 닫고 오면은 잠자고,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면 살 수 있었거든. 너 이제 노비 아니요. 너는 개별된 인격체일 거요. 이제 네가 알아서 나가서 살아 하고 내보내면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으라고 쫓아내는 거랑 똑같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노비들도 많았던 거지.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주인님으로 그래도 모실 테니까 제발 이 집에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 훨씬 많았어, 그 수가. 그랬지만 해방을 맞았지만 두 분은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라고 증조부는 그렇게 얘기했고, 하지만 나의 할아버지는 달랐어. 할아버지는 유습, 노비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지.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어. 사실은 괜찮은 주인이야, 이 정도면. 증조부 때까지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증조부 때까지 선조로 살아온 경험은 뭐였을까? 노비로서의 경험인 거지. 노비로서의 경험인 거지. 이렇게 하면 주인님한테 들 맞아. 이런 거 정도인 거야. 이때쯤이면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거지. 그게 도움이 되었으니까 할아버지 대에는 그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어떠한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지.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없어.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어버렸다. 무지함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었다. 저는 좀 의심해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집과 땅 분명히 누가 빼앗아 가듯이 사기치듯이 해서 가져갔을 텐데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어디가 있어요? 얘 아니었을까? 얘였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줬다 뺐을 거면은 나 같으면 처음부터 안 줬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그냥 뭐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어디에다 밑줄 그을까요? 여기 밑줄 긋시다. 나의 조상들은 대대로 노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나의 조상들, 노비로 남기로 자처했죠. 할아버지는 노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집과 땅을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정말 계속 가난했었던 거지. 가족의 가난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네,
잠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자면 여기에 어떤 교육도 경험도 없었다를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금융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봅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니들 나중에 나이 들면 니들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 다른 뉴스는 안 봐도 신문에서 경제 뉴스 같은 건 좀 봐서 용어에는 익숙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나도 이제 금융 공부 해볼까? 라고 해놨을 때 하나도 모르니까 책 사놓고 사전 같은 거 보고 앉아 있는다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코인은 하지 말고요. 나의 가문의 내력은 친가든 외가든 대대로 노비였고요. 대대로 가난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야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닌 문학적인 의의 살펴볼게요. 소외되고 가난한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 70년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쟁이 같은 사람들 2025년에 대한민국에 있어. 난쟁이 가족의 절망과 작품에 담긴 주제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현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와요?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도대체 왜 거의 50년이 넘는 그 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 왜 아직도 비슷하냐 이거지. 바뀌지 않았어.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이 새끼가 버르장머리였게. 아빠 난쟁이니까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철없는 얘기잖아.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더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시시해? 변한 게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그냥 어차피 얘기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집은 난쟁이 가족이다. 우리 집은 세상의 가장 최하층이다. 뭘 숨겨? 얘기해. 이러는 거지. 영호는 그래. 난쟁이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난쟁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이거지.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집안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뗐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지. 옆 뒷집의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요. 그럼 시에서 주는 2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거죠? 2만 원 더 받은 거죠. 아파트 들어가. 돈 없어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알았어. 이사 비용에 보태서 15만 원. 투기꾼들은 2만 원 더 붙여서 17만 원에 팔고. 아휴, 영린애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에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관리비 내야 된대요. 입주권 다들 팔고 있나요? 영인에도 서둘러요. 이거 진짜 악랄한 부동산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막판에 팔려오려는 사람들한테는 2만 원 더 안 주고 한 5천 원, 만 원만 더 줄걸. 나쁜 놈들. 이렇게. 영인에도 서둘러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있었다.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 팔고 동네를 떠납니다. 빨간색 체크. 재개발이 가난한 거주자를 위한 게 아니야.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지.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 집에서 돈과 입주권 훔쳐서 도망쳐 나오고
혼자 동사무소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 다 이사가고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그동안 일하던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달이 떠 있고 밑에서 봤을 땐 이쪽에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아버지 죽어.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아무튼 그렇다. 뒤로 넘어가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중요할 거예요. 70년대 산업화 도시와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난쟁이 신체적 약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계층. 난쟁이가 쏘아 올렸어. 난쟁이가 공을 쏘아 올렸어.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어. 쏘아 올렸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좌절. 그렇다고 어마어무시하게 크고 무거운 거야? 작은 공이야. 즉 난쟁이와 난쟁이의 꿈과 소망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난쟁이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아버지가 굴뚝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 이렇게 날릴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모르겠어. 나도 읽어봤는데 일부러 떨어진 건지 실수로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떨어진 것 같기도 해. 후략 부분에선 아버지가 공장의 높은 굴뚝에 올라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종이 비행기는 아버지의 꿈과 소망, 달은 아버지의 이상향이죠. 근데 달이 종이 비행기가 달에 갈 수가 있나? 결코 달에 이룰 수 없지. 아버지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언젠간 떨어져야 되는 작은 공처럼 이런 거겠지. 다음 페이지 보자. 네, 각각의 공간 이미 알고 있어요. 철거민 주거지와 개천 건네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고 천국이고 풀냄새 고기 냄새 주머니가 없고 있고 소외되고 가난한 삶의 공간이냐 주머니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주머니는 이렇게 끈 달려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주머니야. 호주머니는 옷에 붙어 있는 주머니가 호주머니야. 그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애초에 그렇게 옷에다가 주머니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호주머니, 오랑캐들이 쓰는 주머니. 그런 겁니다. 호빵, 호떡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사는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뭡니까? 더 비극적이거든. 일단 반어적인 표현. 빈곤함과 참혹함을 강조.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두 학생의 대화입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죠. 어머니, 아버지는 꼭 체념만 했었어야 했을까? 되돌고 저항해야 하지 않았을까? 에휴,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이야기. 저는 요 말이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건 내 생각인 거고 뒤에 이 작품이 발표된 70년대의 상황을 다룬 겁니다. 작품의 의도와 오늘날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요건 읽어볼만 합니다. 급속한 공업, 산업, 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노동자가 유입이 되면서 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생겨났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니까 이런 게 생겨났어. 청계천변,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무허가 판잣집이 생겼지. 도시 문제가 발생해. 범죄도 있고 병에 자꾸 걸리고 이런 거지. 서울에서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경주, 광주, 중부면에 350만 평의 땅을 마련했지.
69년 9월 1일부터 20평의 땅을 분양해 이곳에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어. 신도시에 철거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언덕이 많은 값싼 대지를 마련했던 거지. 철거민이 이주할 때 기간시설, 수도, 전기, 가스 깔아주고 가서 살라고. 그러나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공중 화장실마저 없어. 대충 언덕배기에 철판이나 판잣집 짓고 살지. 하지만 이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거거든. 입주권, 즉 딱지가 전매되고 이 딱지를 얻기 위해 각종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가라로 사는 거야. 자기 명패만 붙여놓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면 자주 오는 거지. 이렇게. 거기 분명히 아파트 개발된다? 입주권 나눠줄 거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설프게 철거 판잣집 하나 지어놓고 그냥 길거리 자는 노숙자 데려다가 너 그냥 여기서 살아.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 나오면 자기가 사고. 이렇게. 지금은 법이 그래서 안 되는데 이 시절에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팔 수 있었거든. 지금은 그렇게 못 팔아요. 각지에서 올려온 사람들이 천막을 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지. 그래서 성남시 인구가 71년 14만에서 16만까지 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됐어. 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1번, 4번, 8번, 9번. 네, 요 네 개는 각종 교과서에 흩어져 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그냥 그 얘기인 거야. 됐을까? 다음. 그냥 오바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 됐어. 잠시 정지.